안녕하세요. 평화인문학 강사 박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네, 이 사진은 1951년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퓰리처상은 전 세계 언론인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순간을 포착한 기록인데요. 1950년 12월 4일 대동강 다리를 건너는 평양 피란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폭파된 대동강 철교 맥스 덱스포의 사진인데요. 6.25 전쟁의 비극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피란민들이 폭파된 평양의 대동강 철교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모습이죠.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미국 종군 기자가 다리에 올라가서 찍은 것입니다. 아마 사진처럼 전쟁도 이렇게 아슬아슬한 모습이 아닐까요? 어느 나라가 이기든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말입니다. 제가 전쟁이란 이름의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창적인 글과 그림으로 유명한 아나이스 보즐라드의 글과 그림인데요. 이 책은 크레디엥 드 트루아상을 수상하고 2001년에는 유네스코 상도 수상한 작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그들은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을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파랑나라의 왕자 파비앙이 빨강나라와 파랑나라의 전쟁을 어떻게 현명하게 마무리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느낌을 나눠볼 텐데요.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한번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표지의 그림이었죠? 자, 이 주인공 파비앙의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슨 확신에 찬 모습 같다고요? 무슨 결심을 한 것 같다고요? 네, 맞아요. 무슨 결심을 한 표정, 확신에 찬 표정. 파비앙은 전쟁이 싫었던 왕자였습니다. 파랑나라의 왕자로 전쟁을 싫어했기 때문에 전쟁에 관심이 없었는데 평화를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마치 나약한 자의 모습처럼 그의 아버지도 봤고 또 파랑나라의 많은 군인들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럼 전쟁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빨강나라와 파랑나라 사람들은 왜 전쟁을 했나요? 책에서는 무슨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제 일어나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전부터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군인들은 매일 아침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그들은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을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림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전쟁터로 나가 내 형제, 내 동료, 내 친척,
내 나라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래전부터 있어서 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둠 활동을 통해서 생각 나누기를 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모둠을 한 5개나 4-5개 만들어서 이렇게 토의해보면 좋겠죠. 소그룹이다 하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제가 이렇게 발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파란 나라와 빨강 나라의 왕자가 전쟁을 바라보는 태도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빨강 나라 왕자가 결투를 신청했을 때 파비앙의 마음을 알아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해봅니다. 세 번째, 빨강 나라 왕자가 죽었을 때 파비앙의 행동과 파란 나라 왕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 다음, 파란 나라에서 쫓겨난 파비앙 왕자의 결심을 책 속에서 봤는데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되었나요? 그리고 노란 나라 왕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의를 할 때는 모둠 속에서 서기를 정하는 것도 좋겠죠. 각자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발표자도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적고 그 다음 발표를 하면서 하나 둘 다른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나눠보면 좋겠네요. 그럼 하나씩 발표 한번 해볼까요? 빨강 나라와 파란 나라 왕자의 전쟁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야기해보는데요. 빨강 나라에는 쥐일 왕자가 있었죠. 쥐일 왕자는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강 나라 왕이 군인들이 너무 적어서 전쟁을 고민할 때 아버지를 격려하기도 했던 왕자가 바로 쥐일입니다. 그런데 파랑 나라의 왕자였던 파비앙은 어땠나요? 파비앙은 전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싫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파랑 나라의 왕은 못마땅해 합니다. 전쟁이 싫은 평화주의자 파비앙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파랑 나라의 왕의 모습도 그림책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네요. 두 번째 나눠볼 거는 빨강 나라 왕자가 결투를 신청했을 때 파비앙의 마음을 알아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거였죠. 빨강 나라 왕자 쥐일이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싫어했던 파비앙은 그마저도 싫었죠. 그런데 그만 사고로 빨강 나라 왕자 쥐일이 죽게 됩니다. 파비앙의 마음 또한 살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그 다음 세 번째 얘기했었던 빨강 나라 왕자 쥐일이 죽었을 때 파비앙의 행동은 또 어떠했는지,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그랬어, 그죠? 거기다가 파랑 나라 왕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발표해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파랑 나라에서 쫓겨난 파비앙 왕자의 결심을 책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각자의 생각들 되게 궁금한데요. 한번 토의해 받는 거 발표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파비앙이 만난 노란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발문은 넣지 않았는데요. 그림책에서 보면 파비앙이 있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비앙이 없었을 때, 파비앙이 죽고 나면
전쟁은 또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그림책 속에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올해로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우리나라. 이 사진은 우주에서 본 한반도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배웠는데, 그쵸? 밤에 본 우리의 모습은, 한반도의 모습은 마치 섬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밝은 불빛 사이에서 북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14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본 한반도 밤사진의 모습입니다. 불빛이 전국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캄캄한 모습이죠. 그나마 평양만이 조그만 섬처럼 작은 점 크기의 빛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나사에서는 1993년부터 매년 한반도의 야간 위성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요. 밤이면 어둠으로 뒤덮이는 북한의 모습은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원의 철도 대륙을 향한 꿈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정말 한반도에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전쟁 가능할까요? 나쁜 평화는 있을까요? 좋은 전쟁이나 나쁜 평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좋은 전쟁이나 나쁜 평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파비앙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도 정말 파비앙과 같은 지혜를 내놓으면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평화인문학 강사 박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